자, 반갑습니다. 오늘 레드와이어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그거 먼저 핵심적인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여기 21선, 이거를 지켜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근데 보시면은 못 넘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종가랑 주황색 숫자, 이게 이제 21선인데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종가가 12.23으로 마감을 했고 거기에 21선은 12.32예요. 21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잠시 모든 매수 활동은 중단합니다. 중단을 하고, 그럼 언제 다시 재개를 하느냐? 다시 21선 위에서 마감하는 것을 보고, 자, 모든 차트는 다 마감 기준이에요. 캔들이 진행 중일 때는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에는 21선 위에서 20선 위를 나타낼 수 있어도 다시 마감 기준으로는 윗꼬리 남기면서 아래에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 기준으로 21선 위에서 마감을 보고 그 다음 캔들에서 이제 매수 활동을 재개하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많이 아쉽기는 하죠. 뭐냐 하면은 거의 이제 계산해 보면은 0.1달러 차이로 20일선을 못 넘은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0.1달러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냥 20일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략을 좀 세워보면 되지 않냐.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차트를 보는 의미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차트를 보는 게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감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감으로 투자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으로 투자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애초에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은 정확히 그려진 그대로를 보고 거기에 맞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감으로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차트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많이 휘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거를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누군가가 자꾸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게 그럴싸하게 되면은 뭔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꾸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근데 바로 1시간 뒤에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하면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게 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잡기 위해서 보는 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게 이제 이렇게 차트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딱 그려지게 되면은 이게 변하지 않거든요. 내년에 보든 10년 뒤에 보든 뭐 100년 뒤에 보든 언제 보든 간에 이 한번 그려진 값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트 기준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울 때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21선을 못 넘었으니까 21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통상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이제 그 좋은 평단을 가져가는 데는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괜히 어설프게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증가시킬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을 의미하는 이 21선 위에서 마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매수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21선이냐라는 거를 또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이거는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고, 같은 21선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제 단기 추세에 대한 그런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21선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상승을 쭉 보이다가 21선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끝나고 하락 추세가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쭉 내려가다가 21선을 위로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하락 추세는 단기적으로 끝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22선 어쨌든 깼으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하락에 대한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 단계는 34일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또 하나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1선 전략은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미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최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인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어쨌든 싸게 사서 수익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적당히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기다릴 수 있고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은 다음 단계인 이 34일선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그림이고요. 34일선. 자, 34일선을 볼 때 일단 깨요. 일단 깼다가 마감 기준으로는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34일선 위를 지켜주는 것을 보고, 그렇게 보고 다음 캔들에서 매수 활동을 재개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다음 월봉에서 20일선도 넘어서는, 그러면서 더 계속해서 상승을 좀 가파르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내다볼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는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21선보다 좀 더 분명하게 훨씬 더 유리한 평단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인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해당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안 깨요. 안 깨고 34일선하고 최대한 가깝게, 그러니까 종가랑 저가가, 여기 보면 저랑 종 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종가랑 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을 하는 건데 최대한 34일선하고 가깝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월봉 시작하게 되면은 그 월 초에는 그 하락 흐름을 한 번 더 이어갈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와서 34일선 위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데 첫 번째는 이제 깬 걸 보고 지켜주는 걸 확실하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이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불안감에서 잘 모르니까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나오게 되면은 그 손실을 한번 봤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둘 다 깨고 위에서 마감하는 거나 최대한 가깝게 마감하는 거나 어쨌든 34일선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다음 캔들에 이제 매수 활동을 21선에 해당하는 분들보다 좀 더 먼저 이제 시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오래 보는 종목으로 기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지난 월봉에서 어쨌든 지난 5월의 종가보다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캔들 자체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면은 이번 7월 월봉에서 좀 치솟는 상승도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었는데, 보다시피 5월 상승에 대한 거를 상당 부분 반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21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것마저도 깨면서 더 이제 한 번 더 숨고르기를 좀 더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두 캔들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는 급한 상승이 아니고 좀 천천히 가겠다 라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이 종목에서 빠르게 수익을 보고자 했던 분들이라면은 좀 많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상승,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치솟는 상승 보여주고 또 다시 눌림 하락 보여주고 한번 좀 횡보를 보였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 보여주고,
거의 이제 이런 거의 안정적인 그런 정석에 해당한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오래 봐야 됩니다. 오래. 이제 이 종목 오래 봐야 되고, 그게 이제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7년 5월, 최소 27년 5월까지는 있어 봐야 됩니다. 있어 봐야 되고, 이때 해당했을 때 캔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 길어질지 아니면은 이제는 좀 더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런 상승을 바로 보여줄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우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면은 21선 위에서,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에 해당하죠. 21선 위에서 마감하는 것을 보고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유리한 평단을 가져가는 거. 근데 나는 좀 어쨌든 이 종목은 오래 가져가야 된다, 오래 봐야 된다, 그냥 그거 하나만 좀 지루할 뿐이니까 나는 어쨌든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34일선에 최대한 가까워졌을 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깨고 올라오면 그건 이제 딱 답이 나오지만은 34일선하고 최대한 가까운 게 아니라 이보다 조금 위에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 캔들에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하락을 좀 더 이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기준점은 최대한 가깝게 마감하는 거,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좀 거리가 먼데 이 정도면은 좀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면 다음 캔들에 진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에 대한 거는 이번 캔들이든 다음 캔들이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가깝게 마감하는 것,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공격적인 성향 가신 분들은 34일선을 지켜주는 것, 그거를 보고 다음 캔들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되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다음 네 번째 영상을 이제 만약에 만들게 된다. 자, 그 기준점은 34일선을 깨고 마감했을 때예요. 깨고 마감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성향에 해당하는 분들도, 그분들도 매수를 잠시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 또 이제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34일선을 깨고 마감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만약 그 전에 이제 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높아졌다라거나 뭔가 좀 특이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꼭 이 34일선 넘어가는 그거 아니더라도, 그런 특이사항 아니더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이제 영상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이제 영상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추가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또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